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이버와 같은 포털 서비스에 검색을 해서 그 검색 결과를 토대로 구매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토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서 어떤 제품이 가장 좋은지, 어떤 서비스가 가장 좋은지를 판단을 내려서 구매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구매 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발명을 하셨고 특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적어도 네이버 블로그에 나오는 정보만은 절대 참고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왜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되는지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껏 업계에서 휴시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던 좀 안 좋은 그런 낯을 면면히 좀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를 보시고 변리사를 만나면 안 되는 이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와 같은 변리사가 특허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을 정성스럽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허는 이런 것입니다. 특허 추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가 작성한 포스팅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될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잘 전달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는 절대 여러분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다소 어렵지만 여러분께 블로그의 최적화와 상위 노출이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여러 가지 포스팅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위로 끌어올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건가를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양질의 정보를 보여주는 걸 더 좋아하겠죠? 사람들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 더 이제 박수를 칠 테니까요. 그러면 제가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양질인지 아닌지 네이버가 판단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것은 정말 좋은 글이니까 위쪽에 올려줘야지 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특허 전문가인 제가 작성하는 블로그보다는 이런 알고리즘만 연구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홍보 전문가가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면 더 알고리즘에 부합해서 상위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는 포스팅은 오히려 밑에 내려가고, 특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충 hin육만 낸 그런 포스팅이 위쪽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업체들이 변리사에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포스팅을 해드릴 테니 광고비만 나한테 예산을 정해주면 내가 알아서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위쪽에 당신의 특허법인 이름이 상위 노출되도록 만들어주겠다. 변리사 입장에서는 혹합니다. 나는 돈만 주면 돼요. 돈만 주면 알아서 내 특허법인이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좋다, 해보자. 그러면은 결국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이런 돈을 집행하는 데만 그런 특허법이면 위쪽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도배를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양질의 블로그 포스팅은 저 밑에 가라앉히면서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포스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최적화를 해서 포스팅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일단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서울 특허사무소, 서울 변리사. 그러면 그 키워드에 본인이 직접 무언가 검색해서, 네이버 검색해서 알게 되는 정말 미약한 지식을 그냥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는데 다만 네이버 알고리즘에 맞춰서 포스팅을 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양질의 정보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어디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이지 정말로 유익한 정보는 별로 없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가 망가졌다고 하는 게 이런 아주 추악한 면면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어쨌든 돈을 들여서 이렇게 내가 블로그 상위 노출을 통해서 내 특허법인이, 나라는 대리인이 이렇게 나라는 특허사무소가 이렇게 알려졌다. 광고비를 집행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광고비를 집행한 거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두 번째 것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원인이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연락을 했을 때 과연 나한테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돈을 들였으니 본전을 뽑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는 내가 발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국적인 만족이 특허 출원이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제품의 경우에는 나는 노트북을 갖고 싶어. 어떤 노트북을 고를까 하다가 저거 좋아 보이네? 구매해야지. 구매를 하면 됩니다. 내가 항공권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표를 구매할 것인가? 구매하면 됩니다. 비행기 타면 돼요. 뭐 좋고 나쁘고의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종국적인 만족은 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특허라는 것은 내가 발명이 있어요. 내가 특허 출원을 합니다. 이 특허 출원 자체가 종국적인 만족이 절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심사를 통해서 특허 등록이란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곳에서는 이 특허 등록에 사실은 염두에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발명은 자체로서 특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보성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자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 등록이 안 됩니다. 이걸 미리 말해주고 안 되는 것들은 걸러서 보완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광고비를 집행한다고요?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 곳이 블로그 포스팅 하나 업체에 맡기는데 최소 10만 원, 많게는 2, 30만 원까지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검색을 했더니 한 특허 법인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만들어낸 블로그 포스팅이 무려 200개 이상 되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블로그 포스팅 하나 10만 원을 잡아도 200개 포스팅이면 2천만 원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최소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내가 블로그 작업을 했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좋은 발명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만약에 발명이 부족해요. 등록이 안 돼요. 돌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업체에서는 2천만 원을, 최소 2천만 원을 들였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좋은 발명입니다. 유니크합니다. 꽤 괜찮은데요. 무조건 입금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진행을 하고 특허 등록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등록이 안 되면 나중에는 배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도 엊그제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주셨습니다. 어떤 특허 법인에 미리 입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입금을 했는데 이게 특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검토 의견을 받지 못했는데 왜 비용을 입금했습니까? 했더니 좋다는 겁니다. 된다는. 그래서 이것도 참 제가 원점에서 검토를 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결국 이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고스란히 정말 순수하게 네이버 포스팅을 쭉 보고서 여기 많이 나오네? 전화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던 그 출원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블로그 포스팅하는 업체들을 정말 싫어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돈을 들였고 마케팅을 했으면은 일 처리를 잘하면 되는데 일 처리를 못하고 출원인한테 애꿎은 발명을 날리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게 만드는 게 정말 이게 안 좋은 관행이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출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특허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명이 특허 등록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뭐 좋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고 특허 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허 출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발명일 때 둘째로는 우선 심사를 시청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왜 이런 경우는 우선 심사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경우도 설명드린 게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특허 출원 무조건 하라고 우선 심사 무조건 하라고 합니다. 왜? 빨리 단타적으로 빨리 먹고 튀어야 되거든요. 빨리 출원하고 우선 심사하고 등록을 받아서 성공 보수금을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처리를 해내는 겁니다. 출원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루틴하게 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괜히 우선 심사를 했다. 괜히 안 해도 될 특허 출원을 했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이버 변리사 믿으면 안 된다고 특허사무소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영상 올린 적 있죠? 이런 좀 출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특허 진행들이 이런 블로그 포스팅을 주로 맡기는 곳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마케팅 홍보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내 존재감을 알리고 그래서 홍보를 한다는 면에서는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데 발명의 속성상 그냥 이렇게 여기가 많이 하는구나, 여기가 많이 알려졌구나,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하고 전하면 정말로 낭패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된다? 적어도 블로그 포스팅에서 뭔가 포스팅에 성의가 없는 포스팅, 뭔가 컨텐츠는 많은데 뭔가 영혼이 없고 내용 없는 내용만 갖고 블로그 포스팅이 있는 곳은 유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밑에 있는 숨겨진 블로그 포스팅까지 보셔가지고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깊이 있게 하는 변리사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찾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좋습니다. 어쨌든 많이 보이니까 상담을 하신단 말입니다. 상담 결과 반드시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선행 기술이 있는지 반드시 피드백 요청을 주십시오. 요청을 하세요.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 특허가 어떠한 근거에서 특허 진행을 하자고 하는지 그 판단의 결과를 반드시 물어보시고, 만약에 의심 가면 다른 곳도 한번 물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내 피해가 돌아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발명을 특허 출원을 한번 잘못하게 되면 돈 날리고요, 시간 날리고요, 그리고 그 발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있는 유일한 기회 정말로 잘 활용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제가 이렇게 적극 극구 만류하는 이런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보고 전하는 것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예민한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공개를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불편한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